내가 2001년 뭐 그때부터 황치를 도로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왜 황치를 연구를 시작했는가 하면, 황치는 역사를 가만 보니까 이게 그것 같아요. 시작부터 이게 세계화가 된 거예요. 요즘 뭐 K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사실은 벌써 천년 전부터 K 황치를 존재했다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백제시대 때 그 당나라 황제한테 황치를 칠한 갑옷을 선물을 해요. 왜 선물을 했냐면, 맨날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공개 가니까 우리 좀 잘 봐줘, 꼬시려고 그거 했던 거란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장보고 시대에 들어와서 장보고가 물건을 팔아먹긴 팔아야 되겠는데 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팔았어요. 완전 두 가지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황치리. 두 번째가 완도산 북가시나무라고 있어요. 완도산 북가시나무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옛날에 가리포진이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요즘 그 완도 라이브라는 신문에 가리포진 연재를 시작을 했어요. 이 다음 주에 3회에 나와요. 한 30회 정도 연재를 할 건데, 그 가리포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거입니다. 왜냐하면 위치로 보면 썩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위치가. 근데 왜 여기에 가리포진을 세웠을 것인가?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이 언제 밝혀졌냐면,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진주박물관에서 정유재라는 7주갑이라고 있었어요. 7주갑. 이게 정유재라는 후에 420년, 갑이 6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7주, 76, 42. 420년 된 걸 받아서 가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상한 몽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몽둥이 보니까 가리포진이라고 딱 써있어요. 아, 이건 가리포에서 만든 거네. 그래서 이제 그걸 거꾸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추적을 해봤더니 그게 완도 가리포진에서 만든 대장군전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조선 갔더니 대들보를 뽑아서 활로 쓴다. 그게 대장군전이에요. 근데 그 대장군전의 몸체가 북가시나무예요. 이 북가시나무가 얼마나 단단하냐면, 이 딱 비어서 머리 잘 담그잖아요. 그러면 뭐 갈아냈다가 딱 막 그래요. 이 비중이 0.98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나무는 굉장히 무겁죠. 근데 왜 이 북가시나무냐면, 현대 예를 들어서 해군사관학교에서 참나무로 만들어서 발사를 해봤어요. 근데 팍 발사를 했더니 날아가다 바로 부러졌어. 이게 그 화약 힘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직 완도산 북가시나무만 견뎌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옆으로 샜는데 그 뭐야? 근데 장보가 바라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황칠, 두 번째가 북가시나무로 만든 숯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장안. 그 옆에 배후 도시로 서안. 근데 장안을 그랬는데, 그 장안에서는 그 당시에 장안이 10만 호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죠. 근데 장안에서 제일 부자들은 전부 다 북가시나무로 만든 숯을 썼어요. 그 당시 장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북가시나무로 만든 숯을 쓰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왜냐면 완도에서 배를 타고 중국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또 육로로 몇 천리를 가서 장안에 가야 되니까 부자 아니면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화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이후로 중국의 모든 그 왕조가 바뀌면서 모든 황제들이 전부 다 황치를 요구를 해요. 심지어는 그 원나라, 누구야,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여기. 그 태무친, 징기스칸은 분명히 태무친이잖아요. 근데 그 태무친이 만든 그 원나라의 3차 상하세 되는 황제들도 이 고려를 쳐들어오죠. 그리고 황제들이 요구를 해요. 황식이 되나? 그러니까 조선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5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그리고 그때 도료를 만든 장인을 같이 보내줄게. 이 고려사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황씨는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맞긴 해요. 그 다음에 황실이 중국만 건너가면 했냐면 그게 아니고 일본 가면 정창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창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국립박물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옛날 그 나라시대 그 이전에 유물들을 보관해놓은 곳이 정창원이에요. 근데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정창원에 있는 유물들은 황칠을 칠한 게 분명하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인 게 어디서 나냐면 왕조실록을 쭉 들여다보니까 정조 18년 그러면 1790 몇 년이에요. 그 당시에 그 제주도에서 굉장히 기근이 들어서 뭐를 했냐면 구율미를 2만 섬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정부에서 해남, 영암 그쪽에다 참 구율미를 따로 떠나서 보존을 해. 근데 그걸 제대로 잘 보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위호사라는 사람을 보내요.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암행어사 같은 거죠. 호남 위호사 서영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조한테 장계를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완도를 가봤더니 나라의 보물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황실이고 다른 하나는 북가시나보다. 그때부터 나라의 보물이 된 거죠. 공식적으로 나라의 보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실은 완도에서 꾸준히 해서 나라에 공납을 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보내고 일부는 왕실에서 계속 썼어요. 근데 지금까지 왕실을 계속 다른 것을 몰랐죠. 몰랐는데 자연히 작년에 우연히도 그 국립민俗박물관에 학교에서 한 사람하고 어떻게 연이 잘 돼서 내가 그 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는 나보다는 옛날 그 조선 왕실 자료를 보기가 쉬울 거니까 좀 살펴봐다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고종 황제 그 부인이 민비잖아요. 민비가 죽었어요. 장례 치르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황실로 들어가요. 그게 조선 왕실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꺼부터 이제 거슬러 보기 시작을 했죠. 했더니 그 영조의 부인이 정수라고예요. 그 양반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황실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황책은 우리 그 왕실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실물을 본 게 언제냐면 작년에 전주 가면 혹시 전주 가보셨어요? 전주 가면 경기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계가 뭘 했냐면 전주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왕조가 사실 이시조선이에요. 이런 말이죠. 근데 그 태조의 탯줄을 묻은 데가 전주에서 조금 떨어져 보면 그 위봉산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탯줄을 묻은 데예요. 거기가. 그리고 그 탯줄을 묻은 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기전이라고 있어요. 경기. 그 사람들이 경기전 그러면 경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탯줄을 묻은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기에 가면 딱 보면 그 이석이 증도 말로는 어진이고 우리 말로 하면 초상화예요. 초상화 크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상이 하나 있어. 상이 커요. 한 1m 80cm 돼. 이건 한 70 몇 cm 되고 높이도 한 80cm 되고. 근데 그게 아가산이라고 그래요. 아가산 이름이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아가산이 황실이 됐다고 말하는데 기록은 있는데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에 전주로 갔죠. 전주로 가서 아가상을 갔다가 내가 이제 근데 아가상이 많이 망가해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예사한테 내가 꽂혔어요. 야, 너 눈을 한번 감아주라. 그러면 내가 이걸 황실이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난색을 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그 보험으로 뭐 이렇게 지정이 될 건데 아직 지정이 되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칼로 긁고 사진을 찍고 에탄올로 닦아봤어요. 그게 황실이야. 그러면 그 아가상은 지금부터 한 180년 전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왕실의 기록이 있으니 그러면 계속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황실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조선 왕실의 의기에 보면 황치를 어떤 것으로 배합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도 나와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조선 역사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정하고 잘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망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놀랄 만큼 대단히 기록이 잘 돼 있고 체계돼 있고 아주 엄중해요. 어느 정도 조선의 그 기술이 발달했냐면 대장군들이 만든 그 몸체를 발사하는 게 총통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하면 대포예요, 대포. 근데 대포에 보면 도화선, 화약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화선 끄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을 어느 정도로 따졌냐면 0.3mm 따졌어요. 그 정도로 조선이 정확히 따졌단 말이에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알면 알수록 이상한 나라. 그리고 황칠은 그런 데 사용됐으니까 알면 알수록 이상한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황칠이 1990년대 이후로 황칠이 좋다고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현대에 대해서 상당히 슬픈 역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 황칠에 대한 나무에 대한 진가를 맨 처음에 보고 들은 사람이 지금은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 없는 세월호 사건 때 알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순천에서 시신이 죽어서 뼈만 남았다는 그 유명한 유병헌 씨입니다. 근데 유병헌 씨의 세모 조선소가 노화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모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세모가 입어야 될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냐면 스ኳ렌이에요. 세모 스ኳ렌. 유명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병헌 씨가 세모 스ኳ렌에 황칠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게 거기서 시작했어요. 황칠은. 현대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 그러다가 전남대학교 연수님이 보길도에 있는데 전남대에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 이게 괜찮은 거거든. 그래서 성분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상한 물건이 벨 5만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물건이다. 라고 시작해서 황치의 신노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도에다가 각지에다가 황치를 많이 심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주목했냐면 도료에 주목한 게 아니라 황치를 먹으면 뭐가 좋지?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재작년에 그 조선대학교하고 도립대학교 교수들하고 이제 아래들을 하면서 자꾸 해봤어요. 그럼 황치를 대체 어떻게 먹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떤 성분이 있지? 그리고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뭐 피부 노화 방지라든지 뭔가 좀 좋은 게 어떤 현상? 근데 내가 그래서 찾은 제일 큰 건 뭐였냐면 항산화였어. 항산화. 네. 그냥 앉아서 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항산화였는데 항산화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노화를 해요. 껍데기만 노화한 게 아니고 속도 노화를 해. 그래서 아파요. 근데 항산화가 되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옛날에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 그 약재로서의 황치를 기록에 보면 중국에서는 황치는 뭐라고 말하냐면 풍하리라고 그랬어요. 풍하리. 풍자가 바람 풍자야.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그 뇌졸중 중풍 왔다 그러잖아요. 중풍 맞은 사람들이 그게 이름이 풍이야, 풍. 근데 중풍 맞은 사람들이 쓰기 좋은 약재가 황칠이었어요. 황칠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중풍 맞아서 황칠을 먹으면 낫을까요? 안 낫죠. 그러니까 내가 양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거기에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옛날에는, 황칠이 풍알이라는데, 풍의 특별하기라는데, 여성들 생리불수 같은 거 좋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그런데 요즘은 그런 효과가 안 나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매번 내가 좀 삐딱하거든요. 왜냐면 뭐를 제대로 안 봐. 한 번 딱 보면 먼저 의심부터 해요. 이건 왜 이 모양이지? 아니 이건 왜 사람들이 옛날에 기록이 오면 황칠이 이렇게 좋다는데 좋긴 뭐가 좋아? 지금 사람들이 황칠 먹어서 좋은 사람이 낫나? 안 난단 말이죠.
왜 안 나올 것인가? 그 연구를 해봤어요. 했더니 놀랍게도 황칠 잎하고 가지하고 열심히 삶아서 먹으면 황칠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한 20 몇 %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사용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서 황칠의 성분을 쭉 해보니까 오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그 황칠을 말 좀 이상하지만 그 세스키테르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물질이 있어요. 모든 나무에 대부분 있는데 황칠이 특별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세스키테르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사람이 목에서 이렇게 혈관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뭔가가 있대요. 이게 막아버리면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뚫어줄 역할을 해요. 세스키테르핀이. 근데 황칠이가 그 성분이 많대요. 그래? 그럼 황칠을 먹으면 치매도 좋아지나?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황칠을 잘못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거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황칠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나온 게, 황칠은 향기가 좋아. 무슨 향기가 좋아? 안식향이래. 근데 안식향이 뭐냐? 작년에 또 저희 교수, 신현지 교수하고 또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아니, 안식향이라고 말했는데, 뭐지? 한번 해보자. 분리를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겉다리 짚었던 게 뭐냐면 딴데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만 긁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도요는 저희 황칠 가지고 오신 방법 좀 이따 말이에요. 네, 좀 이따. 그리고 이제 도요는 어쩌냐면 맨 처음에는 황칠에 대해 분자 구조식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황칠을 가지고 많이 칠해. 많이 칠하는데 왜 황칠이 저렇지? 그러면 뭔가 도료를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분자 구조식을 보고 이걸 끓여야고서 어딘가를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야. 하나는 열을 가해서 끓여내고 하나는 빛을 가해서 끓여내요. 그러면 열을 가해서 끓여내는 것과 빛을 가해서 끓여내는 것 두 군데 어떠한 물질을 첨가하면 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시작을 했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다시 해봤더니 어떤 거였냐면 사실 그렇게 만들고 특허 출원했어요. 특허가 나왔어. 해마다 관람료가 막 많이 물어요 지금. 근데 그 이후로 그때 만들어놓은 거 되게 내가 의미양양했죠. 우리나라에서 황칠 가지고 도로를 만든 특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다른 특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만든 특허와 내 특허는 괴가 달라. 나는 연구를 잘했어. 근데 나는 이게 한계가 딱 붙었어. 그 찰나에 뭘 봤냐면 왕조실록과 그 조선 왕실 의궤에서 찾은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황칠을 도로를 만들었던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이제 찾아냈어요. 다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칠하는 것이 아래에 있는 저런 색깔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황칠은 뭐 황칠 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웃기는 소리예요. 내가 만년을 안 살아봤는데 황칠이 만년이가 천년한테 어떻게 알아? 말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황칠은 만년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좀 과장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신라 시대에 금입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금입택. 금입택이라는 말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경문사에 나와 있는 그 이런 스님이에요. 근데 그 이런 스님이 금입택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금이 들어갔어 집에? 아니 신라가 얼마나 부자였는데 세상에 금으로 집을 줬단 말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금은 지금도 귀하고 그때도 귀해요. 근데 그 귀한 금으로 집을 지어? 금이 들어갔다니 금입택. 이상하잖아요.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 황남대총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그 입택의 실체를 확인했고 그 주출을 해봤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진구라는 게 나왔어요. 지진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주 그쪽이 옛날에 그 지진이 많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걸 막으려고 지진구라고 하는 것을 밑에 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진구를 보았더니
뭔 이상한 끈적끈적한 짓이 나와. 이게 뭐지? 그리고 모라지청에서 그 성분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아, 이건 황실이네. 그리고 모라지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게 뭐냐면, 이거는 해남 달마산과 완도의 지역에서 나온 황실이라고, 그건 누가 이제 말하기 어렵게 딱 찍어놨어요. 예, 그건 맞긴 해. 근데 그때부터 보존된 황실이 지금까지 지속이 됐다. 그래서 황실은 수명이 기네.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 서해안 영종도 앞에서 그 중국으로 가던 무역선이 불어시대 무역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항아리를 봤더니 그 안에가 황실이 나왔어요. 또 잘 힘드네. 그럼 황실은 정말 만연을 할까? 알 수 없죠. 내가 만연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 사실 봐봐요. 그 신라시대 때 발견됐던 금관을 보면 그다 금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겉으로 보기에 금 색깔이 아니잖아요. 많이 변했다는 산화했다는 것이죠. 아니, 다이아몬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질 중에 제일 완벽한 순수한 탄소 결정체니까, 그럼 그건 천장에 갈까?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천년 살아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황치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보존이 되지? 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황실 성분의 한 70% 정도가 베타세렌이라고 하는 이상한 성분이에요. 그게 항산화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황실이 얼마나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냐면 내가 황실 추출물에다가 4년 전에 못을 담궜어요. 물속에 못을 담그면 못이 녹이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쓸겠죠. 10억이 여기 써야 돼.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도 못이 녹이 안 쓸었어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로는 최고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열심히 끓이면 항산화 성분이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이런 효과를 보지는 못하죠. 이런 항산화 성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오늘 황치를 내가 도료를 만들 때 쓰는 걸 가져왔어요. 실물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것인가? 되게 비싸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꼭 이 값을 해요. 안 맡기려고 그래. 그냥 귀한 걸 보조라고 또 지도 가오를 부르는 거예요. 아까 잘 됐는데. 아까 잘 밀당하는 거. 이게 지도 귀한 거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네. 알을 잡게. 와. 항체를 그 수액을 먹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봐요, 얼음 내리죠. 이게 찐득찐득거려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열심히 나무에서 긁어야 돼요. 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풍아리라고 했던 게 요걸 가지고 쓰면 풍아리가 돼. 이걸 가지고 쓰면. 근데 이 황칠이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황칠에 나무 많이 심잖아요. 장흥도 심고 강릉도 심고 해남도 심고 진도도 심어. 근데 황칠은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갖다 줘도 안 써요. 왜냐면 성분이 달라요. 이제 그 얘기 좀 더 다시 할게요. 한 번씩 맡아보고. 이상한 냄새 나죠? 이상하잖아. 그치? 왜 이상할지 몰라. 봐. 남자는 좋다 그러나. 근데 명확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분량이 심실은 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제되는 거죠. 향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을 해요. 사실 이라는 잘안 맞았어요. 이건 알고 아니에요. 잘 안 맞았어요.
질문은. 네. 질문은. 그 완전 긁어서 원액이라 그랬으니까 조양사님은 좀 특별한 아마 어프로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맛있다는 맛있다. 사실 이게 옛날부터 이제 그 안식향이라고 하는 게 안식향이 그 향수 매장 혹시 가시면은 저희 향수가 비싸요. 왜 비싸냐면 벤조인이 함유되어 있어요. 뭐 스타일렉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향수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물질 안식향이랄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나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 저도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서 근데 이제 이 안식향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예요. 식자가 쉴 식자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 향을 맡으면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힘들게 일하면 다 편안하게 쉬어요. 힘들게 일을 않는 사람이 편안하게 쉬려고 뭘 하는 거지. 근데 안식향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학도로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내가 해봤던 결과에 의하면 다 헛다리가 보였었다. 잘 모르고 이상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칠의 실체에 접근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황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나만큼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걸로 도로도 만들어봤죠. 이걸로 향연을 분리하려고 대학 교수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대학 교수들이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분명히 저건 좋은 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많이 한다 그래. 그게 연륜이 쌓이면 그렇게 돼요. 그것도 해봤지. 심지어는 황실을 가지고 보이차도 내가 만들었어요. 보이차도 사실 보이차가 중국의 보이 지방에서 난 차가 보이차예요. 뭐 특별히 좋은 게 아니야. 보이 지방에서 나는 특별한 균주로 발효가 된 게 보이차예요. 근데 보이차의 균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화균, 금색으로 나와. 하나는 은화균, 은색으로 나와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은화균은 중국의 동종하고 있는 군산은진차 같은 게 은화균에 그쪽 지역이 은화균이 많아요. 근데 보이 지방은 금화균이 많은데 아는 사람한테 그 금화균주를 내가 뺏어왔어요. 한 병을 뺏어왔어 내가. 이걸로 발효를 해봐야지. 그래서 한 4, 5년 전 8월 15일 날, 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고 그놈을 살균해서 접종을 해서 떡을 만들어 놨어요. 이 12편을 만들었는데 8편은 실패하고 6편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보이차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여봤어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먹으면 그게 그 맛이 다 꿀맛밖에 안 돼요. 근데 보이차를 많이 마셔본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자기가 해봤던 먹었던 어떤 보이차도 더 맛있다는 평가를 듣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연구를 해봤으니까 내가 그것도 해봤죠. 도로도 만들었죠. 항산을 입증하려고 못을 이렇게 담궈서 물속에 담궈서 몇 년 동안 강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농약 안 쓰고 잘 견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도 해봤냐면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게 보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이게 돼지고기 수육할 때 물에다가 이걸 넣어서 수육을 하잖아요. 잔냄새가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육할 때 된장 집어넣고 마늘 집어넣고 생강 집어넣고 커피 파 집어넣고 오만 짓 다 집어넣잖아요. 소주 집어넣고 왜 그래? 냄새 잡으려고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주 재료가 다시마가 50%가 들어갔어요. 다시마가 추출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다시마 추출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해조를 안 먹을까 봤더니 내가 아들만 둘인데 그 두 아들들이 해조를 싫어해요. 물어봐서 내가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아들도 싫어하구나. 이제 그것은 나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싫어해? 저 이상한 놈들이 싫어하면 그럼 먹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료치를 제가 할 것인가 연구를 했어요. 아, 그것도 여름에 고생 많이 했네요. 결국은 실험에 성공해서 특허로 출근했는데 그 다시마 추출물이 50%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황칠 추출물이 35% 들어있고 아로니아가 15% 들어있어서 만드는데 이게 돼지고기 수육할 때 집어넣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 다음에 고기 구울 때 싹 붓으로 발라서 굽잖아요. 그건 지방이 잘 빠져요. 고기 육질이 달라져요. 후지가 전지가 돼. 돼지고기 후지가 전지가 된다니까요. 이게 그 다음에 그 고등어 조림할 때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그 냄비에다가 무 나박나박 썰어서 깔고 거기서 고등어 올리잖아요. 그리고 양념장을 하죠. 근데 양념장에다 이걸 좀 집어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끼얹어. 그럼 고등어 비린내가 없어져요. 와, 이게 신기한 게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조미료가 부수면 맛이 좋아지는 줄 알아. 이건 MSG가 아니거든요. 용도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황칠을 할 수 있는 것은 도료부터 시작해서 차 아니면 여기까지는 해봤으니까 이제 오만 잡짓은 다 해본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 그만하잖아요. 네, 시간 관계상 우선 우리 조양사님이 특별히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여쭤보고 싶은 거가 많아서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질문 직접 해주시는 거 시간과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거 이렇게 우리 Q&A 시간으로 살짝 갖고 물어보세요. 네, 살살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요 한 10분, 15분 질문 시간 끝나면 아래층에 이제 내려가셔서 이렇게 작품 한번 직접 설명도 들으시고 구경하시고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제 2부 순서 하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파리랑 프랑스 남부의 향수의 도시 이렇게 MBC 다큐멘터리 촬영하면서 또 가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추출하는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황칠 아까 보여주신 거를 또 다른 분들도 아시기 좀 쉽게 어떻게 지금 나무에서 긁어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증류를 추출하셨는지 용지 추출하셨는지 어떻게 추출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네네.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개 질문을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황칠은 우리가 이제 아는 황칠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긁어내는 것이 황칠액이에요. 그게 황칠액이에요. 모든 나무가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황칠나무만. 황칠나무만이죠? 네네. 황칠나무는 맨 처음에 긁으면 나올 때 색깔은 우윳빛이 나요. 어디를 긁어요? 몸체. 그냥 몸체를. 근데 보통은 이제 그 황칠나무는 아무 나무나 다 흠집을 낸다고 황칠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장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서 나오냐면, 긁으면 간지러운 타는 데가 어디에 살아? 겨드랑이 중. 그 겨드랑이 같은 데서 나와요. 몇 년생부터 그거를 채취했어요? 그러니까 황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어린 애라 그래서 지 몸을 유지하는 만큼의 혈액은 들어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려워도 황칠이 있어요. 단지 양이 충분하지 않을 뿐이죠. 그럼 몇 년부터가 제일 좋냐? 12년부터 15년 사이가 제일 왕성해요. 근데 왕성하면 안 나와요, 황칠이. 불편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즘 나무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요즘 나무 사람들 막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 얘기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되게 무서워요. 한 번도 산에 가서 나무를 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그걸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와서 같이 산에 가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선생을 하지. 왜냐면, 딱 보고 이 나무를 뿌리가 언냐고 내가 물어보면 몰라요. 뭐 비슷하냐면, 요즘 한자 급수시험 열심히 하고 사원가는 애들,
내가 이제 그애를 데리고 비석을 가요. 읽어봐. 해석이 봐. 뭐 말인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무는 그렇게, 나무 생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오칠 채취할 때 긁는 기구 같은 거를 내가 디자인을 했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그걸 내가 망치로 두들겨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했어요. 예, 그걸로 딱 긁으면, 커피만큼 딱 긁으면 거기서 확실히 나오고 싶어요.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껍질이. 정도의 농도예요? 응? 농도는 어느 정도? 그 액체 농도. 흘러내려요. 근데 줄 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무나무 같은 건, 그 채취하고 혹시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찌 긁으면 그래서 하얀색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그 다산 정약용이 그 시에서 한나무에서 한 종지? 근데 그건 뻥이고.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해 보면, 내가 해보면 한나무에서 한 200cc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하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뭐였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추출액이라고 하셨는데. 아, 추출액은 이걸 가지고 이걸 못 만들어요. 비싸요.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뭘 했냐면, 황실나무 이파리하고, 이제 이 정도 굵기 정도까지 가지. 이거 두꺼우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가지를 가지고 잘게 썰어서 말려서 추출을 해야 돼. 어떻게 추출하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추출한다 그러면 열심히 끓이죠. 난 안 끓여요. 나는 실온 상온 추출을 해요. 에너지를 안 써요. 왜냐면 에너지를 쓰면 항상 물질 날아가니까. 에너지를 안 쓰죠. 그래서 상온 추출을 해요. 뭔가를 집어넣어요. 근데 그 뭔가가, 그게 어려운데, 그게 이온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나오죠. 그래서, 통상 내가 이 액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황실량은 1리터 추출하는데 10g 들어가요. 10g이면 이만큼 들어가죠. 내가 해놓은 거 좀 미안해요. 감독이 사기친 것 같다. 너무 작게 들어간다. 이제 더 많이 집어넣으면 짙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이게 상온으로 추출을 하니까 그래야만이 가치가 있다. 끓인 건 의미가 없다. 뭐 끓이기도 하고 참기름 추출하듯이 볶아가지고 추출하는 경우. 그것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의미가 없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항산화 성분이 더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열심히 볶으면 열심히 날아가요. 그러겠잖아요. 그리고 햇빛을 널어 말리면 열심히 날아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끓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삶은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제대로 손으로 할지 몰라요. 나 같으면 그건 안 먹겠지만 그런 것이죠. 또 너무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질문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 아까 뭐 질문하시다 그랬는데 네, 정확하게 말을 띄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가지고 알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림에 혹시 이게 그릴 수 있는 물감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 하죠. 3년 전에 그 화가 이름을 적어봤네. 유화 화가인데 박머시기 이름 성명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박머시기가 꽤 유명한 유화 작가예요. 유화만 해.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서 돈을 만들어줬어요. 했어. 했더니 제법 이쁘게 나와요. 문제가 뭐냐면 건조를 못 시켜요. 이게 황실 도료를 만들어서 문제가 뭐냐면 건조를 시켜야만이 보존이 돼요. 근데 이게 선들이 지날 맞아요. 안 묻어요. 건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실 일은 없겠지만 우리 집에 오시면 이상한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내가. 왜 이상한 기계를 많이 만들었냐면 건조를 시켜야 되겠는데 없잖아요. 국내에. 아니 세계에도 없어 이제. 이걸 내가 만들어야 돼. 그리고 빛인데 대체 어떤 광선에서 빛이 건조가 되지? 우리가 보는 이 빛은 스펙트럼은 사실은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하잖아요. 자외선이죠?
가시광선인가? 적외선인가?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자외선도 A, B, C 있잖아요. C타입인지 B타입인지 A타입인지 다음에 C타입에도 그냥 100나노미터쯤 차이가 나니까 어떤 판화에서 굳어지지? 결국은 연구된 바가 없으니까 처음에 한 사람은 죽으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론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부를 여러 가지 사람을 다 실험을 해봐야 돼요. 나도 전부 많이 실험했어요. 실제로 뭐까지 했냐면 중국에서 LED를 구매를 해요. 중국이 LED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중국에는 근자기선부터 자외선까지 다 있어요. 그런 수입에다가 내가 설계를 해요, 이제. 자, 이건 얼마가 들어가지? 전기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걸 저항 붙여서 만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내가 해봤어요. 그렇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안 쫓기라고 생각도 다행이네. 더 자세한 디테일한 질문은 직접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조금씩 테이스팅.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한번 맛을 봐도 괜찮아요. 이거 많이 먹으면 좋아요. 이게 많이 먹으면 좋은 겁니까? 이거 좋은 거. 저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마 냄새가 나가 봐봐요. 다시마 향을 뺀 우리 안 난다니까. 바다의 향은 안 납니다. 안 난다니까. 남은 내가 사기치거든. 나는 사기는 안 치거든. 난 데이터가 아니면 말 안 해. 근데 진짜 약간 건강해지는 그런 희노기 약간 그런 그죠? 조림돌이 이걸 타고 길어서 해. 아, 냄새나 조림. 멸치돌이. 멸치돌이 같은데.